푸른 말이 이끄는 거대한 변화가 동쪽 반도를 뒤흔든다. 바다에서 검은 새가 날아와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니 빛나던 별이 꺼지고 새로운 별이 떠오를 것이다. 13세기 몽골의 신비로운 예언가 알탄첸두는 그의 천년사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했다. 그가 남긴 이 예언은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확히 예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을사년인 2025년을 기점으로 한국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예언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알탄첸두의 예언에 따르면 을사년이 오면 동쪽 반도의 지도자가 갑작스럽게 바뀌고 혼란 속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여 나라를 이끌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이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과정이며 이후 동쪽 반도는 천년 만에 찾아오는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렇다면 알탄첸두는 과연 누구이며 그의 예언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것일까? 알탄첸두는 13세기 몽골 초원에서 태어난 신비로운 예언가였다. 그는 보통의 유목민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범상치 않은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전해진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어린 알탄첸두는 별들의 움직임을 읽고 자연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각을 지녔다고 한다. 그는 10살이 되던 해 일반인들은 볼 수 없는 하늘의 눈을 보게 되는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고 전해진다. 몽골의 역사학자 바트볼드의 기록에 따르면 알탄첸두는 별빛이 가득한 밤 초원에서 말을 타던 중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을 목격했다. 이 빛은 그에게 내려와 그의 눈과 마음을 열었고 그 후로 그는 과거와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의 명성은 점차 몽골 초원 전체로 퍼져나갔고 마침내 당시 몽골 제국을 다스리던 쿠빌라이 칸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쿠빌라이 칸은 알탄첸두를 궁정으로 불러 그의 능력을 시험했는데 알탄첸두는 쿠빌라이 칸이 꿈꾸던 것과 그의 과거 비밀까지 정확히 말의 왕을 놀라게 했다고 한다. 이후 알탄첸두는 쿠빌라이 칸의 고문이자 예언가로 활동하며 제국의 중요한 결정에 관여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권력과 부를 멀리하고 자신의 영적 수행에 더 집중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몽골 제국 전역을 여행하며 여러 문화와 종교를 접했고 특히 티베트 불교, 도교, 그리고 샤머니즘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가장 주목할 만한 그의 수행 과정은 33세가 되던 해에 대초원 깊숙한 곳에서 49일 동안의 명상을 통해 얻은 영적 깨달음이다. 몽골의 고대 문서 알탕톱치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알탄첸두는 7주 동안 음식도 물도 먹지 않은 채 깊은 명상에 빠졌다. 그가 명상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눈은 천년의 시간을 담고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하늘의 언어가 흘러나왔다. 그날부터 그는 세상의 미래에 대해 예언하기 시작했다. 이 영적 경험 이후 알탄첸두는 천년사 예언서를 집필하기 시작했다. 이 예언서는 몽골 제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의 운명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동아시아 지역, 특히 한반도에 대해 상세히 예언했다는 점이다. 그는 예언서를 완성한 후 더 깊은 수행을 위해 궁정을 떠나 알타이 산맥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그곳에서 약 120세까지 살며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한다. 그의 제자들은 스승의 예언을 비밀리에 보존하고 전수했으며 이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다. 알탄첸두의 예언서는 오랫동안 몽골의 비밀 문서로 보관되어 왔으나 1990년대 몽골이 민주화된 이후 일부 학자들에 의해 발견되고 연구되기 시작했다. 특히 그가 예언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역사적 사실과 일치한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그의 예언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졌다. 알탄첸두의 예언이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그가 남긴 수많은 예언들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남긴 예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들을 먼저 살펴보자. 징기스칸의 죽음에 관한 예언이다. 알탄첸두는 하늘이 그린 황금 톡수리가 서쪽으로 날아가 땅에 떨어질 때 제국의 창시자는 평화롭게 잠들 것이다라고 예언했다. 실제로 1227년 징기스칸은 서쪽 원정 중 병으로 사망했는데 당시 몽골 초원에서는 유성우가 관측되었고 이것이 바로 하늘의 황금 톡수리라고 해석된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몽골 제국의 분열에 대한 예언이었다. 알탄첸두는 위대한 제국은 4개의 작은 제국으로 나뉘어질 것이며 이는 초원의 4방향을 상징한다고 기록했다. 역사적으로 몽골 제국은 정확히 쿠빌라이 칸 사후 원나라, 차가타이 한국, 일한국, 킵차크, 한국 등 4개의 작은 제국으로 분열되었다. 알탄첸두의 근현대에 관한 예언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북쪽의 거대한 붉은 곰이 무너지고 그 땅은 다시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소련의 붕괴와 15개 국가로의 분리를 정확히 예견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그는 이 사건이 쇠의 해가 지나고 양의 해가 오기 직전에 일어날 것이라 했는데 이는 1991년 말 소련 붕괴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또한 그는 대륙의 동쪽 끝에서 큰 섬나라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다가 갑자기 무너지고 30년간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는 일본의 경제 성장과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 그리고 이후 계속된 장기 불황을 묘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검은 쥐의 해에 세계를 뒤덮는 보이지 않는 적이 출현하여 인류를 공포에 빠뜨릴 것이라는 예언이다. 검은 쥐의 해인 2020년에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을 정확히 예견한 것으로 보인다. 몽골 국립대학교의 체랭 도르지 교수는 알탄 첸두의 예언은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자연과 인류, 역사의 순환적 패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의 예언은 대부분 상징적 언어로 표현되어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지만 역사적 사건들과 맞춰보면 그 정확성에 놀라게 됩니다. 알탄 첸두 예언의 또 다른 특징은 동아시아 지역, 특히 한반도에 관한 예언이 매우 상세하다는 점이다. 그는 반도는 둘로 나뉘어 오랜 세월 동안 분리될 것이며 동쪽과 서쪽의 큰 세력 사이에서 고통받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는 한반도의 분단과 냉전시대 강대국 사이에서의 상황을 정확히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는 중국의 변화에 대해서도 황제의 나라는 붉은 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며 이후 다시 부흥하여 세계의 중심이 되려 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는 중국의 공산화와 이후 경제적 부상을 예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알탄 첸두의 예언은 지난 800년 동안의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놀라운 정확도로 예견해왔다. 그리고 이제 그의 예언 중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바로 2025년 을사년 한국의 대격변과 이후의 큰 변화에 관한 것이다. 알탄 첸두의 천년사 예언서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바로 2025년 을사년에 대한 예언이다. 그는 이 시기를 동쪽 반도의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묘사했으며 매우 상세하게 예언을 남겼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청룡의 해가 지나고 흰 뱀의 해가 오면 동쪽 반도에는 거대한 혼란이 찾아올 것이다. 하늘에서는 별이 떨어지고 바다에서는 검은 새가 날아와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다. 백성들은 분노하여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오랫동안 권력을 쥐고 있던 자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예언에서 청룡의 해는 2024년 갑진년을, 흰뱀의 해는 2025년 을사년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기존 권력층의 몰락을, 바다에서 검은 새가 날아온다는 것은 외부 세력의 개입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이 예언이 현실화되기 시작한 징후가 보인다. 대통령 파면 사태와 곧 다가올 6월 대선은 권력 구조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관세 전쟁 등 국제적 갈등 상황은 바다에서 오는 검은 새에 비유될 수 있다. 알탄 첸두는 계속해서 이렇게 예언했다. 을사년의 5번째 달, 천둥 소리와 함께 거대한 바람이 반도를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이 바람은 오래된 나무들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썩은 기둥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겠지만 곧 이 변화가 필요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몽골 역사학자 바트 바야르는 이 부분을 2025년 5월경 한국의 정치 경제적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해석한다. 천둥 소리와 거대한 바람은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오래된 나무들과 썩은 기둥들은 기존의 부패한 권력 구조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부분은 알탄 첸두가 이 시기에 세계 경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는 점이다. 큰 바다 건너 황금의 땅이 흔들리고 세계의 상인들이 울부짖을 것이다. 말들에게 붙여진 가치의 종이들이 바람에 날려 사라지고 인류는 새로운 가치를 찾아 헤매게 될 것이다. 이는 2025년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가 흔들리고 전통적인 화폐 가치가 불안정해질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2025년을 기점으로 세계 금융 시스템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알탄 첸두는 또한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땅은 진동하고 물은 거세게 일어나며 하늘에서는 불과 얼음이 함께 내릴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오랫동안 쌓여온 천지의 기운이 폭발하는 것이니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기상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은 실제로 2025년을 전후로 엘니뇨 현상의 강화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반도 역시 이러한 기후 변화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알탄 첸두의 을사년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예언이다. 반도의 위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나고
오랫동안 철의 장막 뒤에 숨어있던 자들의 마음이 흔들릴 것이다. 그들의 지도자는 별이 가장 밝은 날 갑작스럽게 사라지고 그 땅은 혼돈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알탄 첸두는 격변의 시대가 온 후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이 인물은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을사년의 혼란 속에서 하늘의 별자리가 새롭게 정렬될 때 백성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그의 마음에는 오래된 지혜가 깃들어 있다. 붉은 말을 타고 나타난 이 사람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것이며 그의 목소리에는 산과 강이 울려 퍼질 것이다. 이 예언에서 붉은 말은 강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알탄 첸두는 이 새로운 지도자가 전통적인 정치인이 아닌 백성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인물일 것이라고 예언했다. 몽골의 불교학자 감바타르는 알탄 첸두가 예언한 이 인물은 물질적 부와 권력보다는 정신적 가치와 민족의 화합을 중시하는 지도자라고 해석한다. 그는 정치적 이념보다 민족의 통합과 번영에 더 관심을 갖고 백성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할 것입니다. 알탄 첸두는 이 지도자의 특징에 대해 더 자세히 묘사했다. 그의 눈은 동쪽과 서쪽을 모두 볼 수 있으며 그의 손은 옛것과 새것을 함께 쥘 수 있다. 그는 청년들의 열정과 노인들의 지혜를 모두 존중할 것이며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모두에게 공정할 것이다. 이는 이 새로운 지도자가 전통과 혁신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중용의 리더십을 가질 것임을 암시한다. 또한 세대와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인물임을 시사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알탄 첸두가 이 지도자의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이다. 그는 학문의 전당에서 배웠으나 시장에서 삶을 배웠다. 그의 손에는 펜과 도구의 흔적이 함께 있으며 그의 얼굴에는 바람과 햇빛의 흔적이 있다. 현대적 해석으로는 이 인물이 엘리트 교육을 받았으나 실제 현장 경험도 풍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지도자일 것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학문적 배경과 실무 경험을 모두 갖춘 균형 잡힌 인물상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알탄 첸두는 이 지도자가 등장하는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백성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때 그는 조용히 나타날 것이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의심할 것이나 그가 말하기 시작하면 모든 이들이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는 사회적 혼란과 민심의 이반이 극에 달했을 때 이 인물이 돌파구를 제시할 것이라는 암시로 볼 수 있다. 특히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 상황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인물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알탄 첸두의 예언 중 가장 놀라운 부분은 이 지도자가 한반도 통일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대목이다. 그는 1000년 동안 갈라진 형제들의 손을 다시 잡게 할 것이며 그것은 칼과 총이 아닌 지혜와 인내로 이루어질 것이다. 북쪽의 얼음 궁전이 녹아내리고 한 민족은 다시 하나가 될 것이다. 이는 군사적 충돌이나 한쪽의 붕괴가 아닌 평화적인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한다. 특히 북한 체제의 자발적 변화 얼음 궁전이 녹아내리는 을 통한 통일 과정을 예견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알탄 첸두는 마지막으로 이 지도자의 업적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다. 그가 이룬 일은 한 세대를 넘어 1000년 동안 기억될 것이며 그의 이름은 반도의 역사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다. 그는 민족에게 새로운 길을, 세계에는 새로운 빛을 보여줄 것이다. 알탄 첸두의 예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2025년 이후 대한민국의 국군 대반전과 동아시아 패권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는 을사년의 격변 이후 한반도에 찾아올 번영의 시대를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혼란의 시기가 지나고 새로운 지도자가 백성들을 이끌면 동쪽 반도는 전례 없는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5년의 시간 동안 세상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여 반도의 이름은 세계 모든 곳에서 존경받게 될 것이다. 이는 한국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한 국운 상승을 경험할 것임을 예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한국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예언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적 메시지로 다가온다. 알탄 첸두는 한국의 경제적 도약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반도의 사람들은 옛 것과 새 것을 조화롭게 섞어 세상이 보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들이 만든 것은 비처럼 빠르고 구름처럼 가볍고 물처럼 유연하여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할 것이다. 이는 한국이 전통 문화와 첨단 기술을 융합한 혁신적인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특히 인공지능, 로봇공학, 바이오테크놀로지 등의 분야에서
한국이 선도적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경제학자 김태웅 박사는 이 예언은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리더로 부상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한다. 특히 한국의 문화적 창의성과 기술적 전문성이 결합되면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알탄 첸두의 예언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상 변화에 관한 것이다. 동쪽의 섬나라는 쇠퇴하고 서쪽의 거대한 나라는 내부 분열로 혼란에 빠질 때 반도는 평화의 중심이 되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것이다. 이전에는 큰 나라들 사이에 끼어 고통받던 위치가 이제는 모든 길이 만나는 중심지가 될 것이다. 이는 일본의 경제적 쇠퇴와 중국의 내부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균형자이자 중재자로 부상할 것을 예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이 지정학적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예언이다. 국제관계 전문가 박민준 교수는 이 예언은 한국이 미중 갈등 속에서 새로운 외교적 포지셔닝을 찾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한다. 분단 국가의 약점을 딛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이끄는 중심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탄 첸두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반도의 노래와 이야기, 그들의 생각과 말하는 방식이 세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젊은이들은 그들처럼 말하고 그들처럼 춤추기를 원할 것이다. 물질 만능의 세상에 그들은 마음의 가치를 일깨우는 빛이 될 것이다. 이는 한류의 전 세계적 확산이 단순한 문화적 트렌드를 넘어 글로벌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발전할 것임을 암시한다. 특히 물질주의적 가치를 넘어서는 한국 문화의 정신적, 공동체적 가치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다. 알탄 첸두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통일 이후 번영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다. 하나가 된 반도는 천년의 고난을 딛고 새롭게 태어나 동쪽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될 것이다. 그들의 번영은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닌 모든 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등불이 될 것이다. 알탄 첸두는 마지막 예언에서 한국인들에게 중요한 경고와 조언을 남겼다.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희망과 경고가 함께 담겨 있어 더욱 의미심장하다. 동쪽 반도의 백성들이여, 그대들에게 찾아올 변화는 필연적이나 그 변화를 어떻게 맞이할지는 그대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준비된 자만이 큰 파도를 넘어 새 시대의 해안에 도달할 것이다. 마음을 열고 옛 갈등을 내려놓은 자, 지혜롭게 미래를 바라보는 자만이 번영의 시대를 온전히 누릴 수 있으리라. 이 예언은 한국인들이 미래의 격변기를 지혜롭게 대처하고 내부 갈등과 분열을 극복해야만 예언된 번영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조건부 예언으로 해석된다. 알탄 첸두는 특히 세 가지 독, 분노, 욕심, 무지를 경계하라고 했다. 이 세 가지 독이 마음에 가득하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놓치게 될 것이다. 백성들이 서로를 적으로 여기고 미워한다면 외부의 어떤 적보다 더 큰 해를 스스로에게 입히게 될 것이다. 몽골 역사학자 바트바야르는 알탄 첸두의 마지막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과 조언을 담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념과 세대, 계층 간 갈등을 넘어서는 사회적 화합이 한국 번영의 핵심 조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탄 첸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의 말은 바람에 흩날리는 모래알과 같으니 듣는 이의 지혜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것이다. 진정한 미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대들의 선택에 따라 매 순간 새롭게 쓰여지는 것임을 기억하라. 8세기 전 몽골 초원에서 태어난 한 예언가의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2025년 을사년, 한국은 과연 알탄 첸두의 예언대로 국군 대반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그 답은 우리 모두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을 것이다.